안녕하세요, 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경석쌤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초영어, 또 어떤 기초영어가 다가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 용어는요, 바로 재정입니다. 정말 재정 많이 써요. 그런데 재정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기초적인 용어임에 틀림없습니다. 재정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재정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요, 재물 재자예요. 자, 그리고 이 바로 정치, 정사정이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정치 혹은 정사할 때 정자는 좀 쉬워요. 그런데 앞에 재물, 예, 뭐 넓게 보면 여러분들 재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건 이런 뜻인데, 자, 그런데 뜻은 이 기초적인 재정이지만 요 단어 용어는 조금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밑줄 긋게요. 국가를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밑줄 긋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국가재정, 이러면 좀 더 쉽죠? 국가재정이 튼튼한가, 국가재정이 뭐 바닥이 났는가 할 때 바로 국가재정 할 때 재정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아, 분명히 돈과 관련된 부분이구나. 그리고 경제적 용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초영어 재정 기억하시면서 그 사용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국가재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재정 상황 할 때 재정이란 용어가 등장하구나. 그러면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렇죠? 혹은 나라의 돈과 관련된 혹은 자금과 관련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재정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혹은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나라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국가에서 이 재정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영어 재정 기억하시면서 역사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한국사 교과 속에서의 사용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외란으로, 자, 외란으로 인해 토지 대장이 사라져 국가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되어 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국가 재정 봤으니까 조금 더 쉽게 될 거고요. 이것은 이제 특정하게 바로 외란이 나왔으니까 외란하면 여러분들 임진왜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중학교에서 한국사에서는 이 바로 정유재란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외란이라고 하죠. 바로 이 외란으로 인해서 지금 막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토지 대장이 사라졌으니까 토지 장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바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세금 거둬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국가 재정이 늘어나지 않겠죠. 국가 재정은 상당수가 세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해군은 토지와 인구를 조사해 재정 수입을 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말하면 국가 재정이 굉장히 늘어났다, 치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해군이 이 외란 이후에 어떤 경제적 상황을 잘 추스렸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조선 후기 나라의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삼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주요 이 돈과 자금과 관련된 수입으로는 삼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토지세 전정, 그다음에 군역과 관련된 군정, 그리고 세금은 아니었지만 환곡 혹은 환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조선 후기 국가의 재정이 됐던 것이고 재정 수입원이 됐던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삼정을 무리하게 이 농민들로부터 걷어들이게 되면 농민들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봉기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나라의 국가의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전정, 군정, 환정에 삼정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 재정이라는 단어와 용어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게 바로 재무가 있습니다. 재무는 재정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같은 재자를 쓰긴 하는데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같은 뜻이죠. 자, 그런데 재무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재정보다도 더 낯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재정을 꼭 기초용어로 기억해 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재정, 국가의 바로 경제 상황 혹은 경제 활동, 주로 자금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복습해 볼까요? OX 퀴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토지와 인구를 조사해 재정 수입을 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은 외란 이후에 토지, 그래서 토지를 조사했으니까 안정적으로 토지세를 거둘 수 있고, 그다음 인구를 조사했으니까 또 여기에 따른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정 수입을 늘렸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 기초영어 바로 재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재정 정말 흔하게 쓰이고 그리고 기초적인 용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초영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